네, 2장 상담학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저도 이제 석사 과정 때, 박사 과정 때, 석사 과정 때 어쩌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써보질 않아가지고 뭘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여러분한테 제가 그 숙제 할 때 어떻게 쓰지, 뭘 쓰지, 먼저 책을 뭘 고를지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연구 주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이 연구 설계가 2장하고 3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책이 각 교수님이 챕터 하나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통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뭐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낫겠죠? 예, 예. 저기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이제는 이제 선글라스 좀 끼고 다니셔야 돼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게 끼고 다니라고 그래요. 너무 밝아도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는 피부에는 뭘 안 발라더라도 꼭 선글라스는 낀다고 그래요. 날씨 뜨거워지니까 밝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되면 이제 연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산을 간다 하더라도 산을 먼저 한번 정하게 되면 내가 금우산을 가게 되면 금우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는 뭐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모이고 그런 거 다 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방향을 갖다 우울증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대부분 구체화되고 그 문제를 갖다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하게 되면 청소년 우울증 그 이론에 대해서 할 거냐 아니면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할 거냐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잡고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논문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게재할지,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30개 정도 썼습니다. 상당히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약간 MRI랑 뇌파라든가 약간 기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 포인트만 바꾸면은 막 쓸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4개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로만 하는 건 어렵죠. 예를 들어 영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논문 하나 쓰기도 힘들죠. 저는 다행히도 MRI 착용하고 뭐 여기 거짓말 탐지 같은 건 폴리그라프 하거든요. 그거 착용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근전도 뭐 이런 거 하죠. 동시에 5개를 하게 되면 논문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기계 같은 걸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상담 쪽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고 연구자가 어떻게 탐색하고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취지는 책에 있는 거랑 거의 같아요. 예. 그다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상담 업무를 갖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시거나 학교에서 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거기서 주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생들은 이제 논문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거가 있지만, 되게 이제 상담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 논문에서 출발할 수 있고, 기존 논문 읽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뭘 잡아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혹시 노래할 때 옛날에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를 요즘 홍진영이 만약에 불러서 했다가 리메이크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논문도 옛날 걸 갖다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복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기 리라고 하는 거는 다시란 뜻이거든요. 여기 돌아갈 때 리턴한다 뭐 그러잖아, 그지? 돌아가는 옛날 거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분석법이 더 좋아. 컴퓨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죠? 계획서를 내는데, 갖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갖다 낼 때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논문이 적법한지,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갖다 위원회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위원회가 있죠? 논문을 갖다 이렇게 평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할 때 논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출하는 걸 프로포절이라고 그래요. 프로포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프로포즈란 말 많이 들어봤지?
프로포즈는 뭐냐면 앞에다 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가 앞이고요. 프로하면 앞이고 뒤하면 포스트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편지 쓸 때 PS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추신, 그지? 포스트 스크립트 한 말 들어봤지? 뒤에라는 뒤에. 예. 네, 이건 뒤란 뜻이고요. 이거 프로는 앞이란 뜻이에요. 예. 항상 프로들은 앞에 나가잖아. 프로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있죠. 프로는 앞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프로포즈 하게 되면은 자라 포즈 하게 되면 어때? 제 포즈가 좋습니까? 포즈를 취한다. 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놓는다. 교수님들 앞자리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 이거의 명사가 프로포즈가 됩니다. 이게 제안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어서 연락이 왔는데 프로포즈 할래라고. 이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것도 프로포즈 자리예요. 그 앞에 섰잖아. 그죠? 사람들 앞에 제안서를 냈죠. 이것도 프로포즈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안서를 갖다가 위원회에 하는 것이죠. 겁이 많이 나죠. 네, 처음에는. 그래서 프로포즈 제출해야 되면 뭘 할 건데 이게 되는 거죠.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보다 뭘 할 건데가 중요한 것이죠. What 무엇. 예. 그래서 뭘 할 건데를 정할 때 먼저 상담 실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다 보니까 자신이 더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생겼어. 그죠? 실습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을 돕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요즘에 이렇게 우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 현장에서 있는 게 생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담 실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자아 효능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 요인을 구분하기 힘든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나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상담 실무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 논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존 논문에서 출발하는 경우. 기존 논문에서 네. 출발하는 경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뭔가 새로운 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고요. 유사한 주제, 동일한 주제, 선엔 내가 이거 하면 기가 막히다, 발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다 똑같아.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게 되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에 구글 있잖아요, 구글. 논문 이런 거 하려면 구글을 많이 들어가셔야 돼. 잘 불려야 돼. 거기 들어가게 되면 노인 복지 이런 거 치게 되면 쫙 나옵니다. 그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논문 탐색하는 법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어렵다면 이제 구글에 치면은 웬만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 뭐에 대해서 하기로 원하면 그거 관련된 주제를 치게 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의적인 뭔가 이런 독창적인 완전히 새로운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발명 이렇게 한 게 있는 특허한 게 있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다 있어. 돈 들여가지고 다 해놨더니 누가 해놨네. 그러니까 미리 찾아봐야 돼요. 알겠어요?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미 다 돼 있는데 뭐 할 게 뭐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연구가 사람이 한 거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혹시 잘못된 게 있거나 혹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면접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똑같은 주제인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미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었잖아요. 그동안 버스 타고 갔었잖아요. 한번 걸어가 볼까? 이런 것이죠. 논문을 갖다 쓸 때 다른 사람이 한 건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기존 논문을 찾는 방법은 키워드 많이 찾아보죠. 검색. 예. 예. 여기 이제 대학 도서관에도 잘 되어 있고요.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서치를 하든가 요즘 같은 구글에서 웬만하면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때는 제 때 보게 되면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돈 내고 해야 돼. 근데 그거 돈이 많이 들으면 학교에서 대줘서
하는데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 웬만한 거 다 서치가 다 됩니다. 구글이 왜 서치가 잘 될까요? 여러분은 자고 있어도 구글은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알겠어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어디 외국에 이제 그 메일 같은 걸 보내야 되잖아요. 저도 영어를 뭐 조금 하긴 하지만 먼저 한글이 편하잖아요. 한글을 갖다 쫙 해가지고 번역해서 영어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번역한 내용을 문법 수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거의 웬만한 내가 한글을 갖다 정확하게 잘 쓰면 문법에 맞게 한글을 잘 그건 할 수 있으세요? 한글 잘 써? 한글을 잘 쓰면 번역도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법 문서 같은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는 거의 100% 완벽하게 됩니다. 왜? 구글에 돌아다니는 전 세계 법조문 다 돌아다니고 한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그대로 딱 올리게 되면 번역이 딱 다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기만 하면 웬만한 거 다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전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찾으면 좋겠다. 또 원시적인 거가 무시 못하죠, 그죠? 옛날 방법 그게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책 찾아가 직접 읽어보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이나 전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잡는 게 좋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출력해서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지? 네. 직접 오프라인으로 되는 책을 보거나 프린트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예. 원조로 보는 게 좋아. 원조에서 다 파생돼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전산해서 이렇게 찾아봐서 전반적인 걸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출력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논문 하나 쓰게 되면 출력이 그냥 이만큼 해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읽어야 다가 아니라고. 근데 거기 그 맨 논문 초록이라고 써머리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그거만 대충 보게 되면은 알아요. 우리 교수님들 보게 되면 논문을 볼 때 뭐 5분에 하나씩 어떻게 봐. 네. 어떤 그 전체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자기가 연구할 걸 끄집어내는 거잖아, 아이디어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갖다 초록이라고 그래요. 요약해 놓은 거. 그걸 갖다 쭉 붙어보는 것이죠. 하여튼 상담 실무에서 혹은 기준 논문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기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을 여기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논문이든지 사람이 만든 거는 다 부족한 게 있고요. 보완할 게 있고 혹시 잘못됐다면 수정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 이런 게 있으면은요. 수도권에 다니는 경기도나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진로를 갖다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연구가 있다고 쳐요. 그걸 갖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경상도에서 한번 해봐야죠. 경상도 아이들은 진로 의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논문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는 어떻게 하나? 제가 보면은 전라도는 뭐 정권이 거기 아무래도 경상권보다는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적어. 그래서 서울로 많이 갔어요. 서울에 보게 되면 보통 그 선거하게 되면 파란색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라도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경상도는 여기 나름대로 인프라가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의사가 여기랑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정치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문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수도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상권, 전라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게요. 알겠어요? 그다음 기존의 변인 중에서 하나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효능감이라고 들어보셨죠? 효능감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하려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주 그거에 딱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잘하겠죠. 공부를 하더라도 잘하겠죠. 예. 상담을 하더라도 나 상담 잘할 수 있어.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그 퍼포먼스, 그 수행이라고 그러죠.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공연이란 말도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공연할 때 퍼포먼스라고 들어보셨죠? 연구도 다 퍼포먼스야. 알겠죠? 사람 사는 거. 이런 것들도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데 효능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것도 있고 각 영역별 효능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잘하는 친구는 운동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효능감이 뛰어나겠죠. 그죠? 나는 운동화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수업해 보니까
수업 시간에 효능감이 안 좋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별, 그러니까 효능감하게 되면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 제너럴한 걸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운동에 대한 효능감 아니면 학업에 대한 효능감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아 효능감이 공부, 운동, 상담 이런 전반적으로 그 확인한 연구를 했다 여기서 그러면은 나중에 연구를 갖다가 좀 더 세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운동이다. 예, 운동. 예.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그 조카애가 그 프로 골퍼였거든요. LPGA인데 한국은 KLPGA라고 그러죠. 프로였어요. 상당히 잘 칩니다. 예. 나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바빠서 안 해요. 근데 걔가 보면은 그 운동 선수들이 아주 건강할 것 같죠.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운동 선수들이야. 다 몸 골병 다 들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뭐 전국대 이런 거 못하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코칭 해주고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ABC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죠.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가운데 있고요. 효능감 이런 거. 자기 그 골프에 대한 효능감이 골프 운동에 대한 효능감이 골프 수행 능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에 대한 특정 영역에 대한 그것도 논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를 했다고 하면 특정 영역만 뽑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셋을 보겠습니다. 기존 논문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기존 거에 대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도 감독을 갖다가 잘 안 해줬어. 애들을 갖다가 방치해뒀어. 그렇게 하니까 그 청소년 비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제대로 무관심하고 잘 돌보지 않았을 때 청소년 비행에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연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돌보지 않았는데 대개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랑 관련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학교 성적을 갖다 하나 더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부모의 지도 감독이 결여가 되게 되면 학업 성적이 부모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그래가지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지? 응. 그러니까 부모 지도 감독 결여돼가 청소년 비행이 일어났다는 연구가 있는데 혹시 부모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학업 성적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나? 제가 좀 크게 하는 이유가 저기 들어가야 돼서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보니까 학업 성적이 실패하지 않는 애들은 비행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죠? 근데 학업 성적이 실패하는 아이들은 보니까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더라. 아,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 부모 지도 감독 결여가 된 비행이 일어났던 거는 기존에는 이 아래 거를 갖다가 연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학업 성적에, 학업 그 관리 이런 걸 갖다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한 번 더 엄마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견인을 학업 성적과 그 부모의 지도 감독 이런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 replication and reanalysis라고 하는데, 예. 그, 가수할 때, 이제 노래를 할 때, 그, 기존 거를 갖다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게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이죠. 리메이크. 예. 만들 때 다시 만든다. 이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메이크 한다는 거예요. 가수. 그죠? 옛날 가수 중에 김정호라고 있었어요. 김정호 아세요? 좋아하시죠? 하얀 나비 뭐 이런 거 있고. 길 잃은 작은 새는 뭐 작은 새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 일찍 죽어. 안 좋아. 대호 뭐 알죠? 돌아가는 삶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분의 그 배호나 그 김정호의 노래를 옛날에 그 여기 낙동강 금가은이 있잖아요. 금가은이 새로 불러서 히트치고 그런 노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처럼 논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replication 이게 보게 되면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게 되면 같은 주제인데 같은 노래인데 가수가 달라. 알겠죠? 같은 주제인데 피험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을 써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거봐. 기존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론이 점점 탄탄해집니다. 누구나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간다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게 되면은 일반화가 되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네? 뭐야 이거? 기존 거 틀린 거 아니야? 느끼잖아요. 틀리고 맞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변증법 뭐 이런 기회가 되면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지금 당시에 옳은 거 있잖아요. 지금 옳은 게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협의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더 좋은 결론도 이거에 반대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연구가 나오다 보면. 그죠? 예. 그러다 연구 더 하다 보게 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다시 올바른 게 되는 거예요. 예. 정반. 근데 새로 여기 합쳐가지고 가장 옳은 거를 했어.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럼 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또 합쳐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 뭔지 알겠죠? 이게 또 옳은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이게 다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현재 옳은 것이 옛날에 예를 들어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뉴턴.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사고가 떨어지니까 중력 이런 거 인력. 근데 그 후로 누가 나타났어? 아인슈타인이 나왔어. 그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 아직은 뭐 저기 스티븐 호킹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현재 이론에 대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게 나와가지고 더 확실한 게 또 나오고 그죠? 또 그거에 반대되는 게 또 나오고 또 확실한 게 나오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과학은 발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라고 말은 들어보셨죠? 따라해볼까요? 변증법.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연구 결과에 했는데 현재까지 맞아. 또 새로운 게 드러나니까 달라. 예를 들어서 그 태양계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에 여러분 명까지 있었죠. 지금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는 거야. 약간 추락됐어. 우리 지구의 달처럼 그런 거라 이거지. 그거는 이전에는 망원경이 잘 발달이 안 될 때는 그게 행성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알겠죠? 위성이 됐다 이거지. 가장 큰 게 이제 별이고요. 별 밑에가 행성이 있고요. 그 아래가 위성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거. 그 옆에 이게 별 있잖아요. 위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 지구가 달이 돌아가죠. 다른 뭐 토성, 목성들은 많아요 그런 게. 알겠죠? 그러니까 명왕성이 지금 망원경이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상이 떨어졌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옛날 사람들 미쳤네. 왜 명왕성을 갖다가 저기 위성이라고 안 하고 행성이라고 그랬을까? 아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죠? 그 연구 결과가 점점 나아가면서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존 거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수가 다르듯이 피험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도구를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기구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점점 확고한 지식으로 나간다. 변증법을 통해서 점점
그죠? 진리에 근접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분석입니다. 어널리시스 하게 되면은 그 분석이라는 얘기죠. 위가 붙으면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아까 replication, 그죠? remake. 위는 다시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분석한다. 이거 뭐냐면은 기존의 연구를 다 했어. 근데 옛날에는 주판 가지고 손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분석을 했어요. 응?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딱 집어넣고 그 똑같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게 되면 1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아니면 기존에 그 연구를 갖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분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개발원 뭐 이런 데는요 하는 일이 데이터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 모아놨으니까 좀 가져가서 분석해보세요 이런 것이죠.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분석을 갖다가 재활용해가지고 분석하면 학문의 발전에 기여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연구할 때 남들이 연구 아직 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연구한 거를 조금 수정하면서 해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장한나 아세요? 장한나? 예. 음악 좋아하시나 봐. 보게 되면 섬에 그 코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막 이렇게 애드립이라고 그러나 그때 생각난 대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애드립 하면 뒤지고 납니다. 처음부터는 대강을 그대로 따라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탁구 쳐보셨어요? 대강을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나중에 응용은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아니, 창의성은 남들이 흉내내면서 됩니다. 애기들이 엄마 입 모양 그대로 따라 하잖아. 그래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스티브 잡스의 모방과 혁신하게 되면 창의성 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의 원리는 훔치는 겁니다. 네, 먼저 모방하고 훔쳐라가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폰 이미 우리가 했었습니다. LG에서 그때 때가 덜 돼서 그렇지. 네, 이미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사람의 그 디자인 요소라든가 그 시장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죠. 헤아려 새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방하고 훔치고 가진 거 합치고 다르게 생각하라, 단순하라 하는 게 스티브 잡스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경영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모방하고 훔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향을 따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어떻게 하고 발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탐색의 장이라고 하는 건 필드죠, 필드, 들판 이런 얘기죠. 요즘엔 좀 들판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모내기 하려고 그럴 때 푸르르니까 좋지 않으세요? 물대고 그런 것입니다. 필드가 장입니다. 장. 혹시 뭐 이렇게 연구할 때 레빈의 장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필드입니다. 그 현장 이런 것이지. 그러면 탐색하는 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책이 있고 논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탐색을 어떻게 하는데 이거가 있습니다. 먼저 탐색의 장은요. 쓰레기장입니다. 네. 쓰레기장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논문은 쓰레기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쓰레기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쓰레기는 서적입니다. 그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담이라든가 이런 책 읽으시잖아요. 거기 보면서 아니면 전공 서적을 읽어보시면서 치료법의 효과 이런 걸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주제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인데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란 말 들어보셨어요? 리뷰가 뭐예요? 복습이죠. 뷰가 본다는 것입니다. 뭐가 뷰입니까? 뭐가 뷰? 뷰 본다 이거예요. 본다. 다시 본다가 리뷰예요. 아까 프로 하면 앞이라고 그랬죠. 프로가 아니라 프리뷰거든요. 프리뷰는 예술입니다. 뭐가 뷰? 미리 보는 거야. 알겠어?
서로가 보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는데, 서로 보지 않고 사이에서 이 인터뷰입니다. 얼굴 안 보고 인터뷰하지 않잖아요. 서로 보면서. 사이에, 인터내셔널 할 때. 사이에서 본다. 다시 본다. 미리 본다. 영어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리뷰 논문은 뭐냐면요. 여기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쫙 개괄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언어 연구를 할 때, 동양어, 예를 들어 한글 연구를 했거든요. 한글 연구는 한글은 순수 한글이 있고요. 나란 말씀에 둥두개 달아. 그런 순수 한글이 있고, 예를 들면 동아리, 울타리, 이건 순수 한글말이잖아. 뭐, 이가, 조사 이런 건 한글이지. 그지? 하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부분 70% 이상 한자죠. 한자. 그래서 지금 한자. 이게 순수 한글과 한자 연구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만 모아놓은 이런 연구들 쫙 모아가지고 요약해놓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걸 리뷰 논문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하나 사례를 갖다 전체로 모아가지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인 우울증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 이런 우울에 대한 걸 다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또 청소년 우울이면 청소년 우울에 대한 모아놓은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리뷰 논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핸드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핸드북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주제별로 모아놓기도 하고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쫙 논문 모아놓고, 아니면 피험자 특성별, 청소년만, 성인만 이렇게 방법론별, 예를 들어 설문조사별로, 인터뷰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 사람이 연구한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한글 한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런 거 주제로다가 나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구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연구를 하다 자꾸 훑어보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연구가 웬만한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약간 그분이 생각 못한 거 있죠.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논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연구를 했어. 돈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미리 해놨으면 쓸모없잖아. 쓸모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다 뒤져봐야 되죠. 네. 저도 이제 책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존에 비슷한 책 쓰는 거 없어. 여러분만 특허를 낸다고 쳐봐요. 기발한 아이디어야. 웬만하면 있거든.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그 리뷰 논문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원조를 찾으라 이거야. 장충동 족발을 갖다 원조 가서 먹으려고 그러잖아. 장충동 가는 거 다 원조야? 누가 원조인지 모르겠어. 원조보다 한 발 앞선 집이 있더라고. 하여튼 거기 그 원조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니까 그걸 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세미나에 나가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상담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게 됩니다. 연구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석사 과정 때는 한글과 한자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약간 비슷한 동양어 이런 거 했고, 그걸 갖다 이제 박사 과정 때는 이제 그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 브로카잉하고 메르니케 들어보셨어요? 언어 영역 고른 데가 망가진 사람. 예.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아는데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해는 못하는데 말만 많은 사람이지. 알겠어요? 말만 많아 내용은 없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연구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언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MRI도 찍고 뇌파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알겠죠?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박사 때는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런 거라가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그분들은 한 분은 LG, 옛날 금성사였죠. 그때 전무였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이제 총 대표였죠. 근데 밑에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어가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와이프가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두뇌에서 그 계급이 제일 높아. 그래서 뇌가 손상되고 나면은요,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이 많이 장애가 생긴 걸로 알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웬만한 걸 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상위에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할 장을
불러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쓸만한 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사람이 연구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해보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니면 많이 접한 거를 해보겠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우선 모방하라고 따라해. 따라하면서 알겠죠? 탁구를 치면 흉내를 내라. 운동은 웬만하면 폼입니다. 흉내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고 좋다는 것이죠.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있잖아.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아니, 남들이 3대를 사라고 결혼하고 살아. 나중에 50 넘어봐. 불편해. 나중에 진짜 그죠? 노무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한 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글로 써본다, 이게. 사람이 머리의 생각을 메모지에 갖고 글을 써보게 되면 구체화가 되죠. 네, 구체화됩니다. 네. 먼저, 딱 한 분야를 정해. 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하겠다. 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청소년 학업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하나를 정하죠. 하나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를 합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 그럼 좋지. 돈이 많이 들어. 힘들어. 구미 시내에서만 하겠다. 구미 시에서도 어떤 학교만 하나 정해서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다 이거. 나는 인류 홍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할 거야. 그럼 일본 가서 할 거야? 그죠? 구미 시내에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 좋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 연구할 것인지 그 질문으로 만들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된다. 이게. 써보면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저기 맨 처음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도요. 대단하게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그럴 때 먼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요. 그냥. 저도 이제 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쓸 때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다 적는 거예요. 알겠어? 뭐든지 적어놓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분류를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앞에 가면 좋겠네. 이건 뒤에 가면 좋겠네. 이건 방법에 가면 좋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논문 있잖아요. 논문 읽으면서 요거는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 요건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 나중에 그걸 갖다 서서히 엮으면은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글을 쓰는데 세 줄 하면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빗자루 청소를 했다. 그 다음 쓸 게 없어. 다 마찬가지면서 공감 대신에. 그러지 말고 우선 뭐든지 생각나는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서 분류를 하는 것이지. 이건 서론으로 가면 좋겠네. 이건 본론으로 가면 좋겠네. 이건 결론으로 가면 좋겠네. 이렇게 한다. 먼저 큰 범위를 정하고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라.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옛날에 밥 먹을 때 혼자 먹고 밥도 나눠 먹고 논문도 같이 나누세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큰 코 안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서론, 본론, 서론 부분까지는 왜 이런 논문이 나왔고 이런 연구의 필요성, 가설 이런 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지, 도구는 뭐 인터뷰를 할지 아니면 설문지를 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갖다가 혹시 SPSS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통계 분석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논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 그 피드백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아주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그냥 친구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도움 겁니다. 예. 휘말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나누라. 연구자들은요, 여러분 바둑 두다가, 장기 두다가 보게 되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길이 잘 보이죠? 예,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둘 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문가만 모아놓지 않습니다. 거의 이공계 그런 컴퓨터 전문가들 있죠?
물리학 이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뭐 인문학도라든가 그런 사람들 갖다 집어넣습니다. 왜? 훈수를 줄 수가 있거든. 그죠? 네. 전혀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게 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책에 나온 내용 한번 말해볼까요? 경험 논문, 이론 논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로 만지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 그죠? 만지고, 실험해보고, 이거 얻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논문을 써요. 이게 경험 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론 논문은요, 기존의 문헌들을 가지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가들이 할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대가들은 이론 논문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이론 논문을 쓰게 됐거든요. 잘못 쓰게 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연구한 건 내가 해서 내면 되지. 누가 뭐랄까 내가 했는데. 그죠? 근데 이론하게 되면은 잘못 정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정리하고 이게 책을 쓰는 거랑 비슷하죠. 책을 쓰려면은 그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그죠? 빈틈. 출판을 하려면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문헌들을 할 때는 좀 대가가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만 알아두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얘기인데 연구 주제를 갖다가 선택하고 축소하는 거, 연구 문제 적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 3장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고요. 제가 볼 때 3장에 가가 조금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갈 것도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냐? 달나라 가는 거 연구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하면 좋지. 응? 네. 근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실험 오라 그러면은 잘 올까요? 안 와.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연구를 갖다가 가능한 한 줄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전체 우주 원리 이런 걸 하기보다는 축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런 얘기죠. 영원히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 네,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하나부터 하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수행 가능한 연구부터 하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거 했을 때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뭐 대단한 철학가도 아니고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가지고서 백날 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그 2년 동안 석사과정 때 박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잡는 걸 원해요. 보는 사람들. 여기 정부 과제할 때 이렇게 좀 돈을 따야 되잖아요. 뭐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와. 다 토해내야 되잖아. 그보다는 실제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편법으로 이미 나온 거. 알겠지? 이미 나온 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가 잡을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로 주제를 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피험자 선택을 할 때도 다 하면 좋지. 우울증 환자 연구하고 싶어. 그럼 노인들, 청소년들, 아동들, 여기 경상도, 전라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언제 어떻게 하려고? 우선 잘 안 보입니다. 우울증 환자 모이세요 하게 되면 나 우울한 사람이요. 치질 환자 모이겠습니까? 창피해서? 자기 약점 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MRI 연구할 때 MRI 찍어보셨어요? 나 때는 그거 저기 그 100만 원 아마 거의 제가 제일 처음 했죠. 삼성병원에서 그때 했는데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돈 벌어야지. 한 번 찍는 데 1000만, 100만 원인데.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명만 가지 연구를 했었죠. 뭐 MRI 지금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안 가. 돈 줄게. 얼마? 10만 원. 그래가지고 피험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쥐들이나 이런 거는 뭐 자기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혜롭게 해서 해나가야 되고요. 연구 주제를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자기를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특별히 뭘 모를수록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루 강아지가 돈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얻어맞고 나서 여기서는 어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논문 지수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 효과 중에서 효과 하나만 그래도 논문 돼요. 효과가 5개 나왔으면 논문 5개 만들으라고. 제가요 책을 만들 때 처음에 책을 만들 때 95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쳤지?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950페이지입니다. 전자신문사에.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마마 미쳤냐. 처음에 60페이지짜리 만들어. 근데 나는 고집 피워가지고 하여튼 만들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계기가 됐지만 지금 와서는 저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900페이지짜리면은 책 10권 만듭니다. 알겠죠? 논문도 그렇다 해야. 독립변인도 독립변인 5개.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하라고. 그렇게 하면 5개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1번화도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인류 공용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선 남자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경북에서 구미에서 이런 식으로 뭐 산도면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구미시에서 이렇게 하든가 그죠? 장소 시간대도 뭐 조선시대 것과 조선시대 우울증 환자 할 수 있어? 어렵잖아. 지금 그냥 2019년도에 이렇게 모으면 좋다. 그래서 일반화를 갖다가 우울증 전반적으로 다 모으게 되면 우울증에 대한 핸드북을 만들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만들고 지금은 하나하나 하라고. 뭔지 아시겠죠? 일반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연구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구 변인 매개 조절 이런 거 책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가요. 연구 문제 커다란 거 하나에 알겠죠? 우울증이면 우울증에 대해서 그거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연구 문제 하나에다가 그 연구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주제 하나에 대해서 우울증이면 우울증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청소년 우울증, 뭐 아동 우울증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는 우울증도 연구하고 효능감도 연구하고 다른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 하나 해. 요거 하나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네. 하여튼 연구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개 할 수도 있다. 근데 논문에 하나에 하나씩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석사 논문 때 한글에서 순수 한글의 효과, 한글에서 한자 효과 이렇게 2개 나오죠, 그죠? 이렇게 2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교수나 연구자의 취향입니다. 아마 하나만 해, 그럼 하나만 해야지. 학생들은 교수 말을 따라야 돼. 안 들으면 안 되지. 졸업 못. 졸업 안 하는 2가지 뭐 있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은 교수님이 잡고 있으려고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세상 다 만사 관계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책이 잘 안 읽혀져 가지고 대충 좀 어려웠으면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강의 좀 더 들으세요. 분석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반하고 B반하고 분석할 때 누가 어느 반이 공부 더 잘해? 할 때 뭐해? 평균을 분석하잖아요. 되게. 이쪽 반이 평균이 높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학교에 나오는 출석률이 얼마냐? 이게 빈도죠. 그죠? A반하고 B반 중에 누가 더 자주 나와? 이렇게 빈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이 중에서 평균을 분석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을 갖다가 2반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A하고 B반. 뭔지 아시겠죠? 혹은 A, B, C반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반하고 B반하고 비교하는 건 T 분석이라고 그래요. 뭔지 이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A반, B반, C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A반하고 B반 분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반하고 C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반하고 C반 할 수 있겠죠. 이게 변인이 3개 이상 가게 되면 이건 변량 분석이라고 그래요. 아노바라고 그래요. 아노바. 아노 모르노?
여기 좀 봐봐요. 안오, 봐.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집단 비교할 수 있고, 세 집단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이 있고요.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몸무게하고 체중하고요. 같은 말이구나. 몸무게하고 키하고, 여기 이제 몸무게를 웨이트라고 하고, 키를 갖다가 하이트라고 한번 부르거든요. 몸무게가 작으면 키도 보통 작겠죠, 그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게 되면 보통 키도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됩니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몸무게하고 키하고 상관이 있다. 근데 몸무게가 나가서 키가 큰 거야? 키가 커서 몸무게가 나간 거야? 아직은 잘 몰라. 그냥 상관만 있다는 거야. 몸무게랑 키랑 상관이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상관 분석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회귀 분석이 있죠. 어려워요. 회귀한다 이런 얘기돼요. 귀. 쓸 줄 알아. 그냥 귀향할 때. 그냥 시간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기억 안 나. 이게 다시 돌아간다. 얘. 다시 돌아간다.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분석.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햄버거 맛이 좋으면 고객이 만족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가 햄버거 맛 하나에 고객 만족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햄버거 맛이 이게 독립변수야. 여기 햄버거 맛에 의해 가지고 종속변수가 변하는 것이죠. 만족도가. 네. 이게 원인의 결과가 됐죠. 원인이 결과로 돌아갔다. 이게 회귀 분석이야. 근데 보게 되면은요.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단순 회귀 분석이다. 단순하잖아. 하나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햄버거 맛도 좋아. 감자튀김 맛도 좋아. 가격도 싸. 그럼 만족도가 더 높겠지. 여기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을 갖다가 다중이라고, 멀티라고 하는 것이. 다중이나 중단은 비슷한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 말이야. 여러 개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단회귀 분석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톡 할 줄 알죠? 그거보다 쉽잖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몸무게랑 키는 상관이 있죠? 네, 그리고 어떤 게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결과에 돌아가죠? 그걸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요 말보다는 제가 한 말이 더 편해요. 그 다음 매개와 조절인데 말이 많아. 요건 근데 해야 돼. 시험에 나와. 예. 예. 매개랑 조절이 어려운데, 예. 그림을 보세요. 그림으로 하면 쉽습니다. 그 노인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인터넷 활용을 갖다가 한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예. 복지관에, 예, 예. 그 인터넷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졌어.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활용 능력의 독립변수야. 그게 뭐냐면은 연구자가 조작한 거야. 그렇죠? 그것에 종속되어서 나온 게 종속변수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활용을 갖다 잘하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 내가 보길 원하는 게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그걸 연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꼈어. 그동안에 집에만 뻗어는 보리차처럼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대인관계를 한단 말이야. 컴퓨터 이렇게 판을 개설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좀 배우러 갈까? 뭐 하는데. 예. 근데 이거 보게 되니까 인터넷 활용 능력도 좋아졌지만 사회활동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실험자가 생각을 안 했어. 알겠죠? 그런데 인터넷 활용 능력 때문에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졌죠. 그죠? 그 사회활동을 잘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응, 그럴 수 있죠. 실험자가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매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매개변입니다. 변수랑 변인이 뭐가 달라요? 같아요. 심리학에서 물론 변인이라고 그러고 사회를 보수 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맥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독립변수가 그 생각 원래 연기자 생각하지 않은 나왔어. 이게 맥에 대해 가지고 독립변수에 영향을 줘. 이게 맥의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여기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아세요 혹시? 이게 뭐냐면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 파워가 만약에 힘이거든요. 이 힘은 준다는 얘기야. 힘을 준다. 여러분 여기 대학원에 만약에 MT를 간다고 쳐요. 근데 교수가 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과대한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임파워먼트입니다. 재량권을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나는 이 남부 사회복지관을 위해서 내가 평생 아주 그냥 몸 바쳐서 살 거야. 헌신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의 만족도가 높겠죠. 없는 사람보다, 그지? 소명의식 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재량권을 줘. 여기 저기 복지관장님이 김수님 이거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파워를 주는 거야. 임파먼트지. 그러면은 만족도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영향을 주겠죠. 그죠? 아까 매개 변수는 요게 요로 영향을 줬죠. 그건 아니야. 여기 임파워먼트는 이게 헌신도가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영향을 준 게 아닌데 밖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했더니 요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들어가가지고 조절을 해. 이게 조절변수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매개변수예요. 요 중매했다. 요 사이에. 매개, 중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와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매개와 조절은 요 그림만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림만 다 비교가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 연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거를 정글 탐험 다니고 그럴 때 탐험 다닐 때 거기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니까 탐색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할 때 이미 뭐가 많이 연구가 돼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게 탐색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군대 가게 되면 정찰병이 있어요. 저쪽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잖아. 이런 연구가 탐색 연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싱이라고 그래서 피싱은 낚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고기 낚는 것처럼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 것이지 아직 모르겠는데 물고기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리는 걸 갖다 탐색해서 끄집어내는 게 탐색 연구고요. 가설 검증은 뭐냐면요. 기존에 데이터가 많아. 그래가지고 변인 A는 변인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걸 갖다 생각해낼 수가 있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키가 크면 몸무게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키가 크게 되면 몸무게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우울증이 커지면은 학업 성적이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우울증과 학업 성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한다. 검증한다. 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조사 연구, 실험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한 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으면 이게 동영상이 잘 안 돼. 너무 골치 아파서 잠깐 하고 요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네. 조사는요, 여러분 실태 조사라고 들어보셨죠? 청소년 급식 실태. 그건 여러분이 하기 힘듭니다.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씩 작은 걸 해야 되지. 실태 조사는 큰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연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 연구는 작은 거 하니까 실태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 그 기관들에서 해주는 게 많고요.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표지, 표본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세요? 네. 요거 아날로그 실험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진짜 실험, 가짜 실험인 건 3장에 감사보도록 하고요. 네. 실험 연구도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 장에 양적 연구 한 챕터, 질적 연구 한 챕터입니다. 그때 가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 이거죠. 예. 헬리콥터가 없으면 보기 힘들잖아요.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무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는 참나무고, 여기는 갈참나무고, 요건 나무가 크고 굵고, 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서 넓게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저자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